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LAFC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손흥민의 몸 상태였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단 1분의 실전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행보를 두고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프리시즌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리오넬 메시와의 맞대결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LAFC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훈련 영상은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단숨에 종식시켰다. 영상 속 손흥민은 단순한 훈련 참여를 넘어 팀 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자신의 컨디션이 이미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연결된 공을 첫 번째 터치로 완벽하게 제어한 뒤 지체 없이 날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었다. 발등에 얹힌 공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다. 이는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양발 능력과 박스 인근에서의 치명적인 결정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슈팅 직후 손흥민이 보여준 여유로운 태도였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의 왼쪽 팔뚝에 키스를 날리는 세리머니는 그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견고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LAFC 구단 측 역시 해당 영상에 로켓과 근육 이목구비를 게시하며 손흥민의 폭발적인 파워와 강화된 피지컬의 경의를 표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프리시즌 결정을 전략적 관리, 스트래터지 매니지먼트, 위정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토트넘에서 유럽 수준의 프리시즌을 소화했고 이적 후 곧바로 MLS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베테랑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연습 경기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교한 에너지 레벨 조절이었다는 분석이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오늘이 결승전이었다면 손흥민은 뛰었을 것이라는 발언 역시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이는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이라는 최종 경기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아껴두었다는 감독의 강한 신뢰를 뒷받침한다. 손흥민은 부안가를 둘러싼 팀 내부의 소음과 이적 파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하며 오직 경기장 위에서의 실력으로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제 관심은 그가 실전에서 보여줄 파괴력으로 쏠리고 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저 로켓 같은 슈팅이 실제 리그 경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MLS 수비수들이 느낄 공포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LAFC의 2026 시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단연 시스템의 변화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존의 전술 체계를 탈피해 4-2-1-3 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 변화가 아니라 팀의 핵심 자산인 손흥민을 전술의 중심, 에피센터에 놓고 그의 득점 생산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미국 현지 기자 조시 그로스에 의해 공개된 이 전술의 핵심은 결국 중원에서의 압도적 수적 우위와 손흥민을 향한 고효율 배급망 구축으로 귀결된다. 4-2-1-3 시스템의 구조를 뜯어보면 손흥민이 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인지 명확해진다. 우선 두 명이 수비형 미드필더, 더블 볼란치가 배치되면서 백포 라인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이는 팀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손흥민이 수비 부담을 덜고 오로지 공격적인 움직임과 전환,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스프린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유스타키오와 같은 조율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후방에서 경기를 컨트롤하며 안정적으로 볼을 전진시키면 손흥민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전술의 백미는 단연 공격형 미드필더, 즉 10번 역할의 배치다. 과거 토트넘 호스퍼 시절 손흥민은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호흡을 맞출 때 가장 치명적인 모습을 보였다. 매디슨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킬패스를 찔러주면 손흥민은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공식과도 같은 패턴이 있었다. LAFC의 4-2-1-3 시스템은 바로 이 구조를 재현하려 한다. 중앙의 10번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균열을 만들고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면 중앙 공격수로 기용될 손흥민은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며 골문에 더욱 근접한 위치에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좌우 윙어들이 터치라인 끝까지 폭을 넓게 벌려주는 위드스 역할은 손흥민에게 공간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측면 자원들이 상대 풀백들을 외곽으로 유인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는 공간이 발생하며 손흥민은 이 공간을 활용해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거나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 결국 4-2-1의 3은 손흥민을 단순한 윙포워드에 가두지 않고 전방위적인 피니셔이자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한 LAFC의 전략적 승부수다. 부안가의 이탈 가능성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구단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상수가 더욱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그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술적 직무유기다.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10번 보직 변경과 중원 자원의 대거 영입이라는 해답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시즌 미숙한 판단과 과도한 의욕으로 팬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던 유망주 마르티네스의 변화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지난 시즌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에게 패스해야 할 타이밍에 무리한 드리블을 선택하거나 터무니없는 슈팅으로 공격 템포를 끊어먹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을 거치며 그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는 평을 듣는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명받아 손흥민에게 배우고 돕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섰다. 이는 4-2-1의 3포메이션에서 그가 맡게 될 제2위 메디슨 역할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예고한다. 마르티네스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자신의 창의성을 개인의 기록이 아닌 손흥민의 득점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LAFC의 공격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LAFC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행보는 가히 파격적이다. 구단은 중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수준급 미드필더들을 대거 영입하며 허리라인을 두텁게 보강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배급소를 구축한 것이다. 유스타키오와 같은 노련한 미드필더들이 후방에서 볼 줄기를 잡고 마르티네스가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 킬패스를 찔러주는 그림은 과거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을 연상시킨다. 중원 보강의 진정한 의미는 손흥민의 자유도에 있다. 미드필더진이 탄탄하게 경기를 조율해주면 손흥민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볼을 운반하는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신 그는 가장 치명적인 구역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노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결국 LAFC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테마는 손흥민에 위한 전술보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티네스의 각성과 강화된 중원 자원들은 부안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손흥민 중심의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축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모든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지난 시즌까지 LAFC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던 데니스 부안가의 이적 요청은 구단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냉정하게 분석하면 이는 오히려 손흥민 중심의 단일 체제를 공고히 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부안가의 이른바 이적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LAFC 수뇌부와 팬들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팀의 전술적 패러다임이 이미 부안가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손흥민의 압도적인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LAFC의 공격은 부안가의 측면 돌파와 손흥민의 중앙 침투가 공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는 때때로 공격 루트의 분산과 불필요한 동선 겹침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제 부안가의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LAFC는 손흥민을 위한 최적의 조력자들로 스쿼드를 재편했다. 앞서 언급한 미드필더진의 대거 보강은 부안가가 차지하던 볼 점유율을 효율적인 패스워크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다. 즉, 한 명이 윙어에게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중원에서 정교하게 조립된 공이 종착역인 손흥민에게 정확히 배달되는 고효율 스트라이커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는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필드 위의 사령관이자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다. 마르티네스를 비롯한 신예 자원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교본 삼아 플레이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팀 전체의 전술적 지능, IQ,
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안가가 떠난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윙어들 역시 자신의 개인기보다는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에 특화된 선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팀이 특정 개인의 돌출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중심의 팀으로 거듭났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LAFC가 준비한 2026 시즌의 청사진은 손흥민을 위한 축구다. 부안가의 이적 파동은 오히려 팀 내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훈련 영상에서 보여준 그 폭발적인 슈팅과 여유로운 미소는 이제 손흥민이 MLS의 왕좌를 차지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부안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안가가 없기에 더욱 강력해진 LAFC의 새로운 공격 패러다임은 이제 곧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손흥민을 필두로 한 이 퍼펙트 시스템 MLS에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6 시즌 개막을 앞둔 LAFC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다.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데니스 부안가가 겨울 이적 시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시즌 중이라도 팀을 떠나겠다며 이른바 이적 쿠데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MLS 전문 기자 크리스티안 모라에스의 보도처럼 부안가는 구단에 대체 선수를 찾으라는 최후 통첩까지 보낸 상태다. 핵심 선수의 항명은 자칫팀 전체의 사기를 걷고 시즌 구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LAFC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가 보여준 차분하고도 치밀한 위기관리 능력이다. 구단은 부안가의 돌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잔류를 읍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냉철하게 포스트 부안가 시대를 준비하는 전공법을 택했다. 부안가가 떠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LAFC는 곧바로 중원 미드필더진을 대거 영입하며 팀의 무게중심을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특정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시스템을 통해 승리하는 팀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이러한 위기 관리의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상수가 존재한다. 구단은 부안가의 이적 파동이라는 소음 속에서도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가 팀 훈련에 완벽히 녹아들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 부안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전술적 대안 4-2-1-3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 역시 놀라운 대목이다. 결국 LAFC 입장에서 부안가의 잔류는 해결이 아닌 유예일 뿐이지만 그 유예된 시간 동안 팀은 이미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LAFC가 단순한 MLS 클럽을 넘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빅클럽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의 혼란을 외부의 영입과 전술적 혁신으로 정면 돌파한 LAFC의 운영 능력은 손흥민에게도 큰 신뢰를 주었을 것이다. 이제 팀은 부안가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지우고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증명된 가치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LAFC의 영리한 행보는 올 시즌 그들이 왜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방증한다.